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절 집합에서 중간 부분부터 시작합시다. 자, 임의의 집합 S에 대해서 1번 공집합이 S의 부분집합, 그리고 2번은 S가 S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이것임을 보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성립한다는 건데, 자,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부분집합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자,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이는 방법 뭐냐? A와 B의 포함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즉,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였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그 겉에 더 큰 범위에 있는 집합일 때. 자,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또는 이 등호가 의미하는 것은 A하고 B가 같다는 경우도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서로 같아도 서로의 포함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모든 A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는 그 원소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죠? A 안에 어떤 원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B 안에도 있는 셈인 거죠.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A 안에 어떤 X가 있다면 당연히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 즉 부분집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X는 B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부분집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명 방법이 자, 이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에 공집합이 S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을 참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린 뭘 보여야 한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라고 했을 때 그 X가 공집합의 원소이면 X가 S의 원소이다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가 공집합의 원소이다라는 표현 자체를 잘 보면, 자,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보이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 가정이죠. 가정이고,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 것은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의 형태였잖아요. 그럼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형태의 지금 문장인 건데,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X라는 원소가 공집합의 원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소임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집합이 X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공집합의 정의는 뭐였냐면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을 우리가 비유하기를 빈 폴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은 거짓이에요. 자, 그럼 조건문에서 우리가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이 뭐든 간에 항상 이것은 뭐라고 했죠? 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증명할 것도 없이 1번 사실은 참인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를 갖지 않으므로 X가 공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짓이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X가 공집합의 원소이면 X가 S의 원소이다는 항상 뭐가 되죠? 가정이 거짓이니까 항상 전체가 참이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증명이 됐고요. 2번은 한번 봅시다. 2번은 지금 S라고 하는 집합이 S,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뭘 보인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의 원소이면 역시 X가 S의 원소임을 보이자. 자, 이 순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자, 지금 1번도 다시 한번 보면 공집합이 S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S에 있는 원소도
포함이 된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X가 공집합의 원소이면이 가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집합은 결론 부분에서 S 안에 X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2번에서 S와 S의 포함 관계니까 당연히 X가 S에 속하면 X는 S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집합은 여기 S와 S. 자, 그래서 S가 S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참인 것 같죠? 그죠? 자,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X가 S의 원소이다가 가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똑같은 얘기인 X가 S에 속한다라는 것은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의 자체가 그냥 참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어렘 1번 우리 사실 되게 당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증명해봤고, 자, 아래 노트에 보시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와 B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을 때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proper subset 또는 진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우리가 기호를 쓸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집합이 그 집합 안에 확실히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같더라도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실은 이거죠. A가 B에 포함되거나 완전하게 포함이 되거나 또는 A와 B가 동치인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상황에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이 부분은 무시하고 싶다. A와 B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호를 썼을 때는 A는 B의 진 부분 집합, 프로펄 서브셋이라고 한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인가요? B가 밖에 있는 큰 셋이고 A가 그 부분 집합인 거죠. 그 안쪽에 속하는 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소가 A는 1, 2가 있고 B는 1, 2, 3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같은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은 상황.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B가 더 큰 범위에 있는 형태. 이 모두를 포함하는 기호가 바로 이 왼쪽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이 표현이 더 넓은 표현 방법인 거죠. 큰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보면 두 집합이 같음을 보이자라고 했는데,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임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논리는 뭐랑 같냐면, 우리가 앞에서 P하고 Q가 서로 동치다, 그러니까 명제끼리 동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나요? 진리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P면 Q이다 하고 그리고 동시에 Q이면 P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치 명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면 우리가 항상 참인 명제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 줄로 그어서 명제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이것과 같은데, 자, 그럼 집합에서는 A와 B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 이것과 동시에 성립함을 보인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B라고 하는 집합이 A를 포함한다. 라는 것을 보이고,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and의 개념이죠. and A가 더 큰 범위, B가 작은 범위. 또는 지금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게 되면 그 얘기는 결국 A와 B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논리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음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보여야 하냐면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보여야 하고 두 번째,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와 B가 같다는 것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뭘 보여야 하죠?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보인다? X가 A의 원소이면 자, X가 여기 A 안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B 안에도 있는 원소인 거죠. 그래서 X는 B의 원소이다. 이걸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가 나타내는 논리 구조는 뭐가 되나요? 논리 곱이 되는 거죠. 논리 곱 해주고 그리고 뭐가 된다? 2번 사실을 보여야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자, 원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X가 B 안에 있으면 그 X는 또 어디에 있는 셈이에요? A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된다. 자, 이것과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야 A와 B가 동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A와 B가 같다는 걸 보일 때는 이것을 보이고 and 그리고 이것도 성립함을 보이자. 집합의 크기에 대해서 봅시다. 집합은 크기가 뭘까요?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여진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엘레멘트들이 몇 개 있는지 셀 수가 있죠. 물론 유한한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내가 원소의 크기를 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집합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데피니션을 보면 S가 집합이다.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 n이 음수가 아닌 정수일 때 음수가 아닌 정수면은 뭐예요? 0부터 해서 0, 1, 2, 3, 4, 5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정수라고 했을 때 S에 n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0개가 될 수도 있고 즉 공집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n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하면 S는 유한집합이고 자, 유한집합, finite set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n개다라고 셀 수 있는 집합. 원소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5개예요, 10개예요, 100개예요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집합이면 유한집합이라고 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때 n이 뭐냐면 S의 크기, 카디널러티라고 해요. 자, 그래서 S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표현 방법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S를 집합 기호를 절대값 안에 넣어주면 이것이 바로 집합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S에 지금 1, 2, 3, 4, 5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S의 크기, 카디널러티는 뭐라고 쓴다? S의 크기는 원소 5개니까 5라고 쓴다. 자, 이게 지금 집합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S의 안에 5개라고 하는 셀 수 있는 만큼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S는 어떤 집합이다? 유한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예제 7번에 A가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A의 카디널러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이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A가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 그러면 한번 나타내 볼게요.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양이라고 했고 홀수라고 했고 그러면 1부터 시작하죠. 1, 3, 5, 7, 9인가요? 자, 그럼 또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such that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13579로 여러분이 서술하면 되죠. 이 부분에.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13579를 여기 서술된 대로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 그러면 x는 10보다 작다. 그리고 x는 홀수. 이렇게 된 x들을 모은다. 그쵸? 근데 그 x는 지금 뭐냐면 양의 홀수 집합이니까 사실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집합에서.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어쨌든 우리는 A의 크기를 이제 알 수가 있다. 몇 개다?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5라고 쓰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제 8번에 공집합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앞 시간에 빈 폴더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즉, 공집합의 정의 자체가 원소가 없는 집합이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크기는 0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정의를 보면 무한집합, infinite set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원소의 수가 유한하지 않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셀 수 없는 집합. 실수 같은 집합은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셀 수 있지만 개수가 유한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 데피니션을 보면 멱집합, 파워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파워셋은 뭐냐면 S에 대해서 어떤 집합 S가 있으면 그 집합 S의 멱집합, 파워셋의 정의는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P5는 P의 S다라고 한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파워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일단 구해요. 그리고 그것들의 집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 집합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아놓은 부분 집합들을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제 9번에 보면 집합 0, 1, 2, 즉 0, 1, 2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의 이름을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S라고 하는 이 집합은 모양이 0,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집합, 0, 1, 2로 구성되는 집합을 모두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즉 부분 집합들을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부분 집합을 S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0이라는 원소만 갖고 있는 집합 어때요?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S1 그러면 S1은 S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충분히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래서 S1은 S의 부분 집합이 된다. 즉 부분 집합은 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집합.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들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있죠? 1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이거 S2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S2. 그러면 S2는 지금 S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1도 부분 집합. 그리고 2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S3이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것도 역시 부분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S3가 S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원소가 이렇게 하나인 부분 집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듯이 이제 확장해서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S의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0과 1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0과 1. 자, 이만큼을 내가 지금 S4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S4는 S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0과 1을 갖고 있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0, 1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까요? 0, 2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1, 2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두 개로 구성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죠.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3개, 3개. 그리고 원소 3개인 것. 0, 1, 2. 즉 자기 자신이죠. 자, 이것은 뭐다? S가 S에 포함된다. 자기 자신을 항상 포함한다 라는 사실인 거고, 거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될까요?
S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다면 항상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된다. 우리 위에 띠어렘에서 증명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갖고 가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하고, 즉 이게 S니까 S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하고. 그래서 총 이렇게 3개, 3개, 2개 해서 8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멱집합의 정의는 뭐였다? 이런 부분집합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집합으로 연결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그리고 0, 1, 그다음에 0, 2, 그다음에 1, 2, 그다음에 0, 1, 2, 그리고 공집합, 그리고 집합기호.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큰 폴더가 하나 있고 거기에 0이라는 폴더, 그죠? 1이라는 폴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폴더, 즉 0이라고 하는 폴더를 넣고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폴더, 그죠? 그다음에 2라고 하는 파일을 갖고 있는 폴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또 하나의 폴더로 이렇게 감싸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들의 집합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멱집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S의 멱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나열하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멱집합은 이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반드시 집합으로 또다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예제 10번으로 가봅시다. 공집합의 멱집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집합,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멱집합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자, 공집합의 멱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집합의 멱집합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럼 공집합의 부분집합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집합의 멱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부분집합은 뭐가 되죠? 공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고, 그쵸? 근데 공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집합, 즉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그것의 집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멱집합이라고 했으니까 powerset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따라서 우리는 공집합의 powerset은 이렇게 공집합이 집합이 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집합, 이것의 멱집합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죠. 즉, 위에서 우리가 공집합의 멱집합을 구한 것하고 이 집합의 멱집합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르죠.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자, 왜 다르죠? 공집합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위에서 전 시간에 이것은 뭐다? 빈 폴더다. 이것은 뭐다? 빈 폴더를 갖고 있는 상위 폴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또 다른 집합 기호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멱집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즉,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먼저 구해봐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집합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집합은 어떤 것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죠. 우리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뭐를 갖는다? 자기 자신을 갖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집합은 원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되는 부분집합은 사실 자기 자신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분집합으로 갖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준 것이 이 집합의 파워셋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제 9번과 10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반화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멱집합의 개수가 무엇인가? 몇 개인 것 같나요?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제 9번에서 012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멱집합은 총 구했더니 몇 개가 나왔죠? 8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원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몇 개가 나왔냐면 2개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일반화를 해보면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의 지수제곱 이것께 원소를 갖는다. 자,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죠. 즉 원소가 3개면은 총 8개가 되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2개가 되는 거죠. 원소가 2개면은 4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데피니션 순서가 있는 N짝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